11회가 남긴 충격은 크고도 깊었습니다. 대왕 대비가 제산대군의 칼에 쓰러진 순간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말문을 잃었고 천하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눈앞에서 권력의 기둥이 쓰러지는 것을 본 이연은 피투성이가 된 할머니의 몸을 안고 굳어버렸습니다. 제산대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반역을 선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썩은 뿌리를 도려내야 할 때다. 내가 새왕이 되어 새 시대를 열겠다. 그의 목소리는 광장에 울려 퍼졌고 모여있던 대신들과 궁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돈이 교차했습니다. 궁 밖의 살고지 숲. 도승지의 정갈이라며 급하게 받은 서신에는 반정군이 숲에 집결했다는 보고였고 납치된 연숙수도 살고지 숲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연은 지체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산대군이 쳐놓은 교묘한 덫이었습니다. 숲속에는 묶여있는 도승지 뿐이었죠. 도승지를 구하려는 순간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순간 도승지는 이연을 밀쳐 구하고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매복해 있던 자객들은 임금을 몰아세웠고 전세는 급속히 불리해졌습니다. 충신 임송재는 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고 끝내 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왕은 포박당해 마차에 실렸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반정의 소문은 3시간에 도성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연지영은 공길의 손을 잡고 겨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채 거칠게 뛰었습니다. 왕을 잃으면 조선도 끝난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벌어진 피해 난, 그리고 포로가 된 이연. 이제 연지영의 두 어깨에는 단순한 요리 이상의 사명이 얹혔습니다. 국자와 식칼, 속과 불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전장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궁궐 한편, 제산대군 앞에서 강목주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게 울렸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제산대군의 반정 성공을 축하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목주 스스로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발을 들였음을, 그리고 자신이 가담한 자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어렴풋이 느낀 것이었죠. 반면 지영은 숨을 고른 뒤 수라간 숙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전하를 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반역자의 손에 목숨을 잃을 거야. 숙수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모았습니다. 엄봉식은 무겁게 국자를 쥐었고 맥만수는 식칼을 손에 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막지는 농담 대신 결기를 품었고 민계덕도 두려움을 삼키며 대파와 국자를 무기처럼 들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의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이연을 태운 이송 마차가 호위군의 감시 속에 도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공길이 그림자처럼 앞장을 섰고 지영과 숙수들은 어둠에 몸을 숨기고 뒤를 따랐습니다. 잠행 속 긴장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위군이 방심한 순간을 틈타 지영이 외쳤습니다. 지금이야. 공길은 몸을 날려 마차 위 병사를 끌어내렸고 숙수들은 동시에 돌격했습니다. 국자는 창처럼 휘둘러졌고 식칼은 반짝이며 적들의 무기를 쳐냈습니다. 무겁게 달군 솥은 적의 진영을 깨뜨리는 무기가 되었고 대파 다발은 순간 시야를 가리는 연막처럼 쓰였습니다. 요리 도구들이 전장의 무기로 변하는 장면은 기묘하면서도 장엄했습니다. 호위군은 처음엔 비웃었으나 곧 그 기세에 밀려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쇠사슬에 묶여있던 이연은 지영과 숙수들의 손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포로가 아닌 다시 왕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긴 포박과 매질, 피 흘림으로 기절 직전이었죠. 지영은 망설이지 않고 마차에 남아있던 약재와 준비해온 식재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즉석에서 끓여낸 것은 단순한 탕약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서 가져온 지식과 조선의 약재를 결합한 특별한 보양식. 불안에 떨던 숙소들은 지영의 손끝을 지켜보며 다시금 믿음을 얻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이연의 목을 적시자 그의 숨결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오해를 풀어내는 극적 전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영은 귀녀라 불리며 독을 쓰는 요리사로 의심받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살리는 요리사였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숙수들과 호위병들, 심지어 흔들리던 대신들마저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저 여인이야말로 전하를 지켜온 자였다.
모든 오해가 눈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지영의 요리는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음식이 아니라 진실을 증명하는 무기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명나라, 숙수들과의 경합, 궁궐의 모략과 음모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게 한 힘. 바로 진심이 담긴 요리였죠. 이 순간 폭군으로 불리던 왕은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되었고 그 가능성은 곧 백성의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이 갈라지며 다시금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바람, 흔들리는 대지, 그리고 공포에 질린 궁인들의 비명. 그것은 시간의 틈이 열리는 신호였습니다. 연지영이 처음 조선으로 떨어져 왔던 그 틈이 다시 그녀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안 돼, 가지마. 이연은 온 힘을 다해 지영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몸은 너무 약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이 고인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전하, 부디 성군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이자 기도였습니다. 시간의 틈은 무자비했습니다. 지영의 몸이 천천히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이연은 그 손을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뻗은 손끝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함성이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지영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믿습니다. 라는 말을 대신 전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연은 피와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를 폭군이라 부르던 백성들은 이제 그를 성군이라 칭했습니다. 망울록은 완성되었고 지영이 남긴 요리 기록은 조선의 음식 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의 식탁에는 더 이상 굶주림이 아닌 따뜻한 밥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수라를 들 때마다 지영이 남긴 레시피를 떠올렸고 그녀의 웃음을 기억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그의 머리칼에 흰빛이 섞여들었지만 기다림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금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눈부신 빛이 쏟아지고 바람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연은 조용히 망울록을 품에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려라, 지영아. 기다려라, 연숙수. 그 말과 함께 그는 주저없이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암전되며 시즌2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폭군의 셰프 두세 개의 연이라는 자막이 뜨는 듯한 여운. 시청자들은 다시금 설레는 마음으로 이 드라마의 다음 장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폭군이 셰프 마지막 회 12회 내피셜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